우길기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우길기를 단 일본의 무언가가 우리 영토에 근접 해본 적도 없지만 부산항에 입항한 적은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두 번째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예. 자위 함기를 당한 두 번째. 예,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도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래요? 7년 전인가? 2017년에 제가 억까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10월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제 그때는 방송이나 이런 데 언론 노출되지 않고 들어온 게 있었고요. 조용히. 그다음에 2018년도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는 다 노출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지 빼고 들어와라고 얘기했더니 서로 협상이 안 돼서 그냥 안 들어왔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들어왔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왔잖아. 또 조선일보에서 문재인 때도 들어왔다. 들어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적어도 우리가 침략을 당한 국가잖아요. 거의 침략을 한 국가인 거고. 예. 그리고 그 우길기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시에 침략을 했던 상징 깃발이잖아요. 전범기라고도 부릅니다. 예, 전범기라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그 우길기를 달고 들어올 때 우리 정부가 예.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근데 국방부는 뭐냐? 통상적인 관례이고 상호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기의 나치 문양을 달고 와서 만약 우리를 침공했다고 쳤을 때 그 길을 달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오케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상호주의 입각에 들어온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서로 쌍방간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려면 적어도 우리 국민들의 감정에서 그 우길기는 용납할 수 없으니까 예. 들어올 때 좀 빼고 들어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국방부 대변인은 그냥 통상적인 절차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일본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그거 깃발 들고 들어오고 앞으로 아마 제가 볼 때 그 깃발 들고 동해에서 훈련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만약 이렇게 된 거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독립의 원원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솔직히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게 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예. 외교부가 이제 외교를 하라고 우리가 이제 부처 월급도 주고 이제 공무원을 하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도청을 해도 도청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빌드업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뿌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지금 우리 쪽에서 뭐 계속 이제 이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서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우길기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뭐 과거 전례 저도 뭐 대충 다 조사해 보니까 뭐 들어온 적도 있고 뭐 역사적인 그 일본 관계가 이제 좋았을 때 나빴을 때에 따라서 네. 유동적으로 해왔던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전례를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본 지금 기시다 정부가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부정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사 문제에 대해서 뒤틀고 그렇지. 있고 또 독도 문제도 저렇게 침략적인 영토 주권에 대한 침해의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우길기까지도 우리가 이제 양보를 한다. 그럼 네. 저는 정부에다가 이제 따져먹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외교부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외교라는 걸 그럼 도대체 하면서 뭘 위해서 지금 그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좀 답을 듣고 싶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은 이거는 여야가 싸울 일도 아니고요. 전 민주당에서도 뭐 과도하게 무슨 뭐 친일 매국노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우길기 문제도 지금 매우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국민들의 이건 자존심을 정말 짓밟고 있고 그 과거에 YS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 버르장머리 한번 고쳐주겠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그런 발언이 왜 지금은 안 나오는지 보수 정권에서 네. 전 그분에 대한 좀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이런 가지고 거는 있습니다. 항상 확실히 버르장머리 고쳐야죠.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줘야 되는데 남태우 배우님?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아까 그 도청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도청 나왔을 때도 태도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잖아. 우리 얘기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사과합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앞에 얘기하셨지만 자유한기가 뭐 우길기하고 약간 각도 틀리고 뭐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거기에요. 독인 객인인데 그걸 들고 그걸 달고 다니고 밑에 후쿠시마 오염수 휘휘 다니고 그 바닥에 여기 자유한기 좋겠다. 그 꼴이 참 대단. 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을에 강도 전력 있는 사람이 왔어. 일반인이 왔으면 어떻게 인사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분명히 강도지 됐고 반성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또 들어와. 그러면 뭔가 제재를 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 말 안 하는 게 에티켓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더 그런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게 되면 수산물도 수입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수순을 계속 간다면
저 우리는 뭐 바다도 다 뺏기는 거고 민족 정기도 뺏기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이라고. 아니 근데 생각해요. 외교부 공무원들은 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월급을 다 뺏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 일을 안 하니까. 아니 몇 번 얘기했는데 아니 직을 다 걸고 막잖아요. 말려야 직을 다 걸고 막잖아요. 말려야 되고 아니 김태호 차장 하나를 못 이깁니까? 그 저는 못 이기는 것 같은데. 못 이기는 거예요. 네, 근데 못 그게 이겨요. 대한민국 국익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저는 국민들도 우려하시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이유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뽑아놨는데 지금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지금 아직 뭐 방류는 안 했습니다만은 예. 방류 빌드업으로 좀 가고 있는 그거 게 있잖아요. 명확해 보이고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자세까지 해야 될 만큼의 지금 대한민국 상태냐? 예. 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 못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우길기 전범기라고 부르는데 지금 무슨 헤럴드 경제신문에서 이거 햇살무늬 깃발이라고 해서 난리가 제목 아까 댓글에 잠깐 아예 나왔는데 햇살무늬 정확한 깃발. 제목이 뭐였어요? 햇살무늬 햇살무늬 깃발 깃발. 배가 들어왔다 뭐 이런 거예요. 햇살 무늬 깃발을 단 깃발에 일본 배가 들어왔다. 일본 아예 배가 그러면 들어왔다. 한국 서민을 생각하는 햇살로 온 깃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빗살무늬 토기야 그게? 중간에 한동훈 정권이 미국, 일본 특히 일본에 싹싹 기니까 언론까지 알아서. 이럴 때 언론은 그럼 분명히 우길기고 전범기고 이러면 예를 하나 들어줘야죠. 독일의 나치 전범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용납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무슨 일만 있으면 친일이다, 매국이다, 신규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학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게요. 꼭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정서적으로 막 무조건 이렇게 달려붙을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실제 물론 지난 정부 때도 그게 한일 관계 맥락상 걸린 적이 있었어요. 팩트 체크는. 근데 일본이 지금처럼 전쟁 가능한 헌법을 아예 고쳐서 전쟁 가능하고 군대를 보유하려고 하고 유사시 한반도의 자위대를 상륙시키려고 그러고 북한을 선제 타격도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강기징용도 없었고 위안부도 없었고 독도도 일본 땅이고 후쿠시마 오염수도 방류하고 이제 곧 있으면 수산물 수입 강요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예. 수산물 수입이라고 한국 보고 이런 국면에서는 이러면 지금 일본이 과거의 부당한 역사, 전쟁 역사를 부인하고 다시 전쟁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독도 주변의 훈련을 불허한다. 그다음에 우길기 전범기는 안 된다. 떼고 하라라고 해야죠. 이럴 때는. 근데 일본에서는 이순신 깃발도 문제 삼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 문재인 때 아닙니까 그때? 맞습니다. 이순신 깃발도 문제. 지금 상징 속의 역사 속의 깃발인 이순신 장군 깃발도 문제를 삼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 정도 이건 아예 최근에 정말 전 세계 수백만 수천만 명을 학살범죄로 몰아간 상징 전범기인데 그 정도는 항의하고 외교적 스킬도 발휘해야죠. 그래서 외교부 국방부의 그 수없이 많은 엘리트는 관료들이 검사의 아들인 김태호 하나를 못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저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관료 조직도 힘이 있고 나름대로 그럼요. 견제를 하는데 예. 저 김태호 차장 하나를 지금 못 막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김태호 뒤에 윤석열, 김건희 했을까? 그 셋을 못 막는 근데 거예요. 공무원이 양심 있고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창가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데 그거 비판하시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중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학농민 군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 그랬어요. 서면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다 일어나면 백산이에요. 그래서 산이 완전히 그다음에 이제 앉으면 동학농민들. 죽창을 주고 죽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목숨을 걸고 우금치에서 싸웠던 거예요. 그 최초로 따지면 근대에서 우리의 국민이 일제와 싸웠던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죽창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예를 들면 우리 헌법 정신에 담겨 있는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조국 전 장관이 얘기했다고 해서 죽창가 타령한다고 말하는 건 그 목숨을 걸었던 우금치의 우리 백성들에 대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그건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창가를 얘기해야 돼요. 아니 우리 백성이 일제에 맞서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그게 예를 들면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6.25 전쟁 때 우리 군인들이 우리나라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거에 대해서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또 하나 최근에 국가안보실장이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보고서 올라가가지고 한 얘기가 북한의 선의 얘기된 가짜 평화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기시다 지금 뭐 합니까? 북한하고 회담하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본은 북한의 선의 얘기된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일본하고 그럼 예를 들면 한일 관계 정상화 시켜야 돼요? 가짜 평화에 기대고 있는 가짜 안보를 하고 있는 일본하고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일반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외교 얘기를 걷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는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의도가 뭘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시다,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 이 상황이면 어떻게 예를 들면 김정은하고 회담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까? 뭐 NH 보도로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면 NH 보도 정도면은 뭐 분명히 그 내용 자체가 외교부 쪽에서 나갔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럼 그 정도 되면 미국은 중국하고 이제 그렇지. 잘 만나요. 해야겠다잖아요. 잘 만나요. 해빙기라고 해봤는데. 윤석열은 막 중국이랑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모르고 막 날뛰는 거지.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써야 돼요. 일본이나 미국은 왜 좌빨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이렇게 써야 돼. 그거 쓰지도 안 하고 말이야. 그리고 일본은 미국은 적당히 하면서 실제적으로 실리 추구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린 밑에서 모르고 허공에 그러니까 체급도 안 맞는데 막 펀치 날리고 있는 거야. 일본은 납북자인데요. 우리는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이 정부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우리 역사에서. 아니 그 정도 회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시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합니까? 상식적으로. 김덕규님 10,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즉 그 국민들이 뭔가 의심이 갈 만한 지점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그 의문을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정부에서는 거의 한 적이 없고, 게다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당시에 멍게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설마 독도 얘기를 했겠어? 오염수 얘기를 했겠어? 뭐 기타 등등의 얘기를 했겠어? 많은 전문가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아마도 했을 것이다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와보면 거의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전혀 안 했다고 거짓말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문제죠. 근데 이명박 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곤란한다. 잠시만 기다려달라 했던 게 그때 당시에는 논란이 많았지만 한참 뒤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밝혀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몇 년 뒤에 밝혀진 일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1년이 뭐예요? 몇 개월 뒤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이게 진실에 가깝게 드러나는 모습이 좀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과거 정부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노무현 정부, 보수 진보 네. 다 번갈아가면서 집권을 했는데 과거 정부들이 안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다 역사적 맥락과 외교적 그렇지, 맥락이 예. 있는 거고 그 대원칙이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인데 윤석열 정부는 무전략적 확실성이죠. 그렇죠.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전략적 무전략적 확실성.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전략적 모호성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면서 지금 미국에 몰빵한 거거든요. 사실 예. 일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옛날처럼 초유일 강대국도 아니고요. 지금은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사실 우리나라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로 미국을 이용해 가지고 한미 동맹도 강화하면서 우리의 지리적 그런 역사적 위치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무전략적 확실성의 네.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그래서 꽂은 거죠. 실제 정통 보수 외교 전문가들 이야기를 최근 들어보면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박근혜, 이명박 다 전부 다 미국으로부터는 솔직히 자주를 아무리 친미였어도 속으로는 어떻게든 좀 더 자주적으로 미국에서 예속이나 미국에 있긴 미국의 지 멋대로 하는 거.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위가 안 맞고 대한민국 외국 보수하고도 안 맞으니까 솔직히 네. 이념적으로도 안 맞고 국위. 그래서 노태우 정부만 해도 국방 외교를 보수해서 했어요. 국방 외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건 정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잘했죠. 중국하고 수교하고 소련하고 수교하고 그렇게 실용외교, 국위외교, 균형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보 중도 보수 모두가 어쨌든 미국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고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강대국 되는 걸 미국이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 국익에도 도움 안 되고 다른 나라들하고 관계도 악화되니까 이걸 모두 방기치고 미국, 일본을 앞잡이하고 그냥 북한, 중국, 러시아, 심지어 베트남하고 전쟁처럼 할 거다고 멸공놀이하고 이게 나라가 이건 정권이 아니 아니라는 그리고 거죠. 필요하면 남북 대화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뭐 이렇게 너무 끌려가는 외교하는 게 잘못된 거지. 네, 그런 지적을 받는다. 남북 예. 대화를 반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 모든 건 다 끊어버리고 미국에 몰빵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굉장히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낀 그러니까 거죠. 이제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요. 실리적으로만 따지면요. 맞습니다. 중국하고 이제 반도체 문제 같은 게 걸리잖아요. 우리가. 네.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모스크바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우리 산업들이 지금 이렇게 다 퇴출당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기후 변화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다 땅을 많이 사놨어요. 왜냐하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했던 거 갖다가 그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거기도 좀 밀려날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잃고, 그러니까 과거도 잃었고 한일 관계 속에서 현재도 잃고 있고 미래도 지금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얘기하면 전 말씀하신 외교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르지 않을 거예요. 알죠. 왜 외교부가 왜 지금까지 적어도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정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얻어먹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부분적인 자기 나름대로 외교적인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저부터 이번 정부에서 저는 다 깼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가 그 재정 준칙하면서 예. 끝까지 관료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 네. 나라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관료들이. 전 외교부나 전 이런 관료들이 왜 그런 움직임을 안 하는지가 정말 궁금해요. 근데 저는 예. 전 국가적인 전략적 이익이 있는 건데 저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기재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반대긴 재정 한데. 정책이라는 기준 자체에 대한 명확한 예를 들면 없지. 전 세계적인 합의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 이런 나라들은 거의 양아치게요, 쓰레기게. 미국은 재정 어쨌든 정책을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은 부채 때문에 아니, 국가 그러니까, 고도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그 주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죠. 얘기하는 거 예, 예. 그런 관료들의 아니, 이해됐어요. 자신들의 맞아요. 소신이 예, 있거든. 그 말씀 단지 맞아요. 기재부는 네, 그 말씀 맞아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나 송영길 대표 이재명 지사가 날 폈는데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대선 그랬죠. 패배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거든요. 실제로 내가 근데- 자영업을 했잖아요. 예. 그 미국하고 일본, 특히 미국 장사 안 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 정도로 미국, 지원했어. 일본, 캐나다는 엄청 몰빵을 좋죠. 아예 문을 닫으면 근데 우리 뭐 셧다운하면. 100만 원, 200만, 300만 원 주고 생선 내고 공짜 돈 주면 버릇 나빠진다. 국민 정서에 해롭다. 5만 난동 부렸지 않습니까? 홍남기가. 예. 그래서 사실 뭐 정권을 뺏긴 걸 자체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나는 맞습니다. 강원랜드만 한번 가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요? 동물농장 나오지 말고 강원랜드 가보세요. 그 도박판에도 몰빵은 다 위험합니다. 안 돼요, 몰빵은. 아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야. 몰빵은 맞는 몰빵은 말씀입니다. 안 돼. 김진태 만나봐요. 알아요, 몰빵 하면. 주식도 몰빵 안 하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렇지. 네, 포트폴리오. 내가 그래 실제로 최근에 그건 맞는 말씀. 몰빵에서 얼마나 이런 줄 알아요, 코인을. 아유, 아무튼 최근에 몇 가지 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제 이런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에 대한 규제. 네. 이제 중국 규제하면 중국이 한국 거 사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근데 된다고 또 얘기하죠. 미국에서 그거 못 아니 하지 마. 맨날 자유, 맨날 시장 무역에 맡긴다는 자들이 윤석열이든 미국이든 그걸 못하게 하고 있고요. 뭐 대한민국 국익인데 우리나라 경제적 이익인데 기업들이 나는 아까 블라디보스토크도 이야기했으니까 블라디보스토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동해안의 부동항이 블라디보스토크 이용을 못했는데 하도 러시아를 이제 미국하고 괴롭히고 한국, 일본까지 러시아 전쟁하려고 하니까 러시아 이제 중국한테 이용권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위대한 어떤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 그다음 평화, 그리고 경제 번영 이 모든 게를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통 보수주의자라면 저는 이걸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하고 한반도를 번영하고 심지어 만주나 연해주, 중국, 러시아의 예전에 우리나라 땅이었거나 우리나라 땅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수인데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그래서 보수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정권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거리의 대통령 안진걸과 새로운 보수의 대통령 예. 신인규가 합작하는 월요일 왁자지껄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좌우가 없는 토론. 변희재 김용민판 좌우중답작. 그렇습니다. 변희재 김인세판 좌우중답작이 아니라 예. 신인규 안진걸 남태우 김종욱의 좌우중답작이 더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둘이는 김방하고 나는 왜 진용입니까? 우리는 왜 갑자기 그러는 진경이라고. 왜 그랬느냐고. 우리도 독자 세력화하면 안 되나?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독자세 하셔도 아니, 근데 됩니다. 어쨌든 월요일이 살아남아야 되는 변희재 김용민 인세보다 우리가 더 세다니까요. 아, 아, 지금- 찬성. 근데 모든 몰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댓글 중에 좋은 게 있더라고. 예. 탄핵 몰빵은 해야 된다.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진거리가 중요하다. 자, 네, 네. 좌우가 없는 이름부터가 안진걸이잖아요. 절대 앉아요. 앉아. 빡쳐서 이기. 안진걸. 안진걸. 지지 않는 안진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독자 세력을 원하시는 남태우 배우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좌우가 없는 토론, 상식밖에 없는 토론. 월요일에는 상식 밖에 있는. 아니요, 상식 온리 상식 상식. 상식 밖에 밖에 없는 있는. 상식 토론. 몰빵. 상식 몰빵. 아 그건 맞죠. 사실. 상식 그러니까 몰빵. 지식은 없고 상식밖에 없는. 스픽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품격 높은 토론. 월요일 왁자지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PD한테 긴급한 전갈이 들어왔는데 그만해. 전갈. 5월 그만해. 왁자지껄 예. 동접 중에 예. 재해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박수 한번 아, 주세요. 이래서요. 약간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예예. 자화자찬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자화자찬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좀 오늘은 아니, 하고 이거 해야 싶어서 돼. 신기하다. 일일 천하라도 하고 싶어. 다 안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자, 아니, 그리고 아. 두 번째로 전갈이 왔습니다. 오. 두 번째로 전갈이 왔는데 저희 PD한테 그만해.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퇴근해야 돼. 어차피 퇴근해서 니네끼리 나가서 술 먹을 거면
여기에서 술 더 먹고 연장 방송해도 상관없다. 아. 그래서 갈 사람 가고 연장 방송해라. 근데 야, 이거 가는 사람이 누군지는 지켜보겠다. 이게 지금 우리 이거. 배윤경 PD의 아, 이거 주문입니다. 말이 되니까 안 근데 가시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잠깐만, 이거 전기현 대표의 아니, 압력 아니에요? 아니 전기현 PD도 못 대표의 가고 압력? 동접자도 못 가는 거지. 다 못 가는 다 거예요? 못 가는 여기서 거지 뭐. 솔직히 일어난 게 아까 중소기업과 똑같은 거 여기서 용기 내요. 저는 이만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전화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뭐 그러니까 역시 박사님. 저 내일 아침 9시 강의해요. 그래요. 거의 뭐 그런 방송. 상황이어서 그래서 서울의 방송 소리, 시스템, 서울의 방송. 소리. 네, 서울의 소리 아, 다 조금만 더 할까? 조금만 더 하는 예. 걸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예.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금만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근데 자 아까 댓글에 나왔습니다만 아까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자님이 계셨네요. 헤럴드 경제의 기자님. 이게 기자분 성함은 내가 꼭 언급하고 싶어. 웬만해서 저도 네. 언론인 후드려까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게 언론을 비난의 대상, 조롱의 대상으로 해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다만 햇살무늬 자위함기는 너무한 거 아니었냐? 맞아요. 그렇지. 그죠? 헤럴드 경제입니다. 최정호 기자님. 근데 이분이 굉장히 급이 높은 분이신데요. 아 그래요? 이분이 정치 섹션 국회 팀장이야 심지어. 팀장님이시구나. 국회 팀장님이신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건? 햇살무늬 자위함기단 일본 호위함. 이거 다 기록에 남는데. 야 이건 좀 진짜. 부끄럽다. 승진 욕심인가? 아니 조만간 대통령실로 갈 거예요. 가겠지요. 아니, 대통령실 근데 이건 좀 대통령실도 에바잖아요. 그래. 지금까지 유튜브만 계속 모았잖아. 좀 저 레거시 미디어도 데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고 아무튼 이제 저 여러분들 계속 누구냐 그러시길래 제가 찾아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성일종 네, 이분 너무 많이 나와. 성일종 우리 바다 지키기 태스크포스 팀장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그 이번에 그 시찰단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분들이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자들로 약 30여 명을 뽑아서 TF를 가동했는데 이번에 가신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갔다. 이런 얘기를 굳이 왜 꺼냈을까 나는. 아, 믿어달라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라는 믿어달라는 얘기인 거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직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직하니까 그러니까 까지 말라 까지 이거구나. 말라 까지 이건가? 마라 이 얘기. 자기들이 불리한 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 아 근데 이런 거 자기들이 저 잘한 진짜 건 안 했으면 전부 좋겠어. 다 자기들이 잘한 탓.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명단 공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것도 참 그런 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아니, 명단 그렇게 치면 이분들 입사했을 땐 이명박 정부 때 입사했을 거예요 거의. 당에서도 시찰이 아니에요? 끝났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지. 태어났을 때는 박정희 때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 기준으로 치면. 그래,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인 이해가 잘 안 예. 되는 거고. 아니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 전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일단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식으로 방류하는 거 저는 반대고요. 절차나 이렇게 위법하니까. 근데 당시 2021년도 4월 달인가요? 그때 주호영, 이만희, 그치. 이미자 제 이름도 다 외워. 10명이 넘어. 그래. 김선교 제 이름도 다 외워. 50명 넘는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다 외워. 아니, 이름 외우고 있어, 이분들이 다 그때 반대하면서 막 난리를 쳤거든요. 난리 났지. 근데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난리 칠 일인데. 아 그렇지. 그때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갑자기 처리수가 되면서 이 성일종 의원님 저는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시는지 이분 무슨 제가- 환경부 장관에 무슨 욕심 있으신 거예요.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뭐 그렇지? 욕심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이제 팩트체크 해드릴게요. 왜 그러시는지 팩책 모르겠어요. 팩책 갑시다. 문재인 정부 2021년 4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아 그때 기자회견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읽어주세요.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 팔짝 공무원들이. 떴지, 팔짝. 이 공무원들이. 그럼 그 공무원들이 또라이인 거지. 지금 와서 예를 들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또라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결의문 했잖아요. 결의문. 맞죠. 이만희 뭐 다 나와요. 이게 길어요. 우선 일본 정부의 이미자.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안 소장님이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 조태용 실장 이 대표 발의했어요. 조태용. 대표 발의했어요. 비례대표. 이게 그다음에, 정말 네. 충격적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안보 실장. 네, 그다음에 왜 그러시는 김기현 거예요? 대표와 박준 외교부 장관이 공동 발의했어요. 와. 그래서 국민의힘이 결의안을 만들었고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안이 아니 합쳐져서 대안으로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재밌어요. 결의안 내용입니다.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 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결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걸 조태용 실장이 아니 이거 지금 민주당이 한 얘기잖아. 잠깐만 저 제안하고 아니, 싶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이거 국민청문회를 한번 해야 돼요. 예. 국민청문회를 해가지고 저 의원들 있잖아요. 다 나오라래. 한 날 1시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얘기 자꾸 하니까 그 쓴 사람도 다 나오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날 다 우리 안 소장님 위원장 하셔가지고 예. 싹 다 물어보자고 그날. 예, 신인기 변호사 저도 위원으로 꼭 공동위원장으로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요. 예, 저도 불러- 아니 근데 이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한국 정치를 모르시는 것 같아. 한국 정치는 정권이 바뀌면 바닷물도 바뀌어요. 오염수가 저리수도 되고 저리수도 되고. 그 허경영식 논리 아닙니까? 계속 바뀌면 산이 눈빛을 공중부양, 바라보고 공중부양. 공중부양도 하고 공중부양. 눈을 창변 바라보면 뱉게 하고.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경영 논리지. 그때 그 바다는 오염수고 지금 바다는 깨끗한 청정 처리수고 왜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래. 청문회.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아니 되면서 이런 그렇게 얘기 말씀-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 그렇게 주장한 거 똑같잖아 아까 그. 제가 두 명만 더 얘기할게요. 두 명 명. 더 있어요? 두 명. 주호영. 주호영 있죠. 주호영 잘 아시죠? 날 조용히 됐어요. 있어요. 비대위원장 할 때, 그 높은 직책 있을 때. 1번 따위에게 그렇죠. 아 세다 세. 일본 오염수 따위에게.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변명도 아, 우리가 먼저 부끄럽다, 제공해서 안 될 것. 부끄럽다. 원희룡 장관. 이건 부끄럽습니다. 원희룡 장관. 정말 이거는 진짜.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라서 알고 있네. 다 알고 원자력 있네. 기구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이분 지금 국토부 장관님 절대 아니세요, 지금? 안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나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 너무 아니, 미안해.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언론들이 이걸 안 쓰는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숨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주호영하고 원희룡 같은 경우는 고위직. 태어나서 가장 큰 용기 낸 것 같아. 일본 따위에게. 엄국지사잖아. 예. 근데 몇 년 사이에 바로 친일파 또 바뀌시고. 아니, 근데 정권 바뀐 것밖에 좀 없는데. 모든 게 갑자기 바뀌어. 바닷물이 왜 바뀌냐 이거 정권 바뀌었다고 지금 바닷물이 바뀌는 건 바닷물이 아니야. 바뀌고 너무 싫어, 진짜. 이건 너무 아니야. 싫어. 나 이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예. 양심의 문제, 양심의 이게 문제. 내로남불이랑 진짜 뭐가 이건 달라요? 일본 따위가 아니 갑자기 근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일본 부끄러움을 천국이 모르잖아요, 되고. 지금. 근데 이제 이건 신 아니지. 변호사님 양심이 제가 없어. 아, 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건 아니라고. 저는 왜 양심이 그럴까? 없어. 아니지 이건. 자, 저는 이분들이 이진복성 만났다고 봅니다. 아 만났어요? 아니 만나면 물이 가설. 바뀌어요. 지도 편단. 태용호 봐봐. 처음에 윤석열 일본에 앞장 누르니까 태용호도 친구하고 있다가 이진복성을 만난 다음에 야야 공천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심지어 일본은 독도 땅도 한일 관계 개선의 표식이다라고 발표해버렸잖아요. 그랬잖아. 성일종 등등도 아마 조인트 까인 거죠. 그러면 정무수석이 아니라 마법의 수석이네. 예. 만나면 싹 다 바뀌네 정무수뿐만 태도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죠. 말도 안 돼. 조인트 까인 거예요. 당신들 뭐 하고 있는 거야? 공천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아니, 오염수가 처리수로 바뀐 거예요. 아니 저는 그래도 조폭 그 정도면.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고 그 그러니까 국민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의혹을 제기해보는 네, 거예요. 국민청문회를 가설을 해야 됩니다. 제기해보는 거예요.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거 좀 아무 청원 말도- 좀 해주세요. 국민청문회 아니, 해야 좀 하자고. 됩니다. 아무 여러분들 말도 하지 같이 진짜 저는 하고 청원합시다. 싶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저는 않는다고 진짜. 이게 좀 조폭이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네? 조폭이 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박앵커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 이진복 수석님 말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조폭이 논리지 이게 무슨 어떤 논리입니까? 아 이건 국민청문회를 전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위원장님으로 우리 안진걸 소장님 추천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아니 싹 다 모아요. 난리가 그날은. 나겠네. 신익희 변호사님이랑 아, 저 갈게요. 공동위원장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 하자니까요. 진짜. 저 아니, 여러분 빡친당 아니, 이거 빡친다, 해야지. 빡친다 아니 그래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선거 때 표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왜 조상 몇 자리도 판다르잖아요. 이건 네. 아니잖아 이건 진짜. 그 솔직히 좀 이건 아니죠. 2020년 발의자에 태용호도 있네. 태용호. 태용도 있어요? 태용호도 있어. 아 거기 있어요 이름이? 예. 아, 그분도 부지런하게 나는 제일 충격적인 게 사실 조태용이고 예. 조태용이 제일 제 안보실장. 충격- 조태용, 주호영, 김기현, 권성동도 있어요. 권성동, 이만희 이미자. 이만희, 저 가요. 오니룡, 김성교. 김성교. 태용호, 김성교. 그냥 다 김성교. 그냥 나는 아니 그냥 이거는 요즘 같아서는 국민청문회 해야 된다니까 이거 진짜로? 이건 그렇죠. 해야 돼. 아니 왜 말을 바꾸시냐고요 말을. 그러니까 왜? 양심이 좀 있었으면 양심의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른 분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제라든지 네. 안보라든지 몇 년 전의 상황과 지금이 달라졌다. 라는 핑계를 가끔 정치인들이 대잖아요. 근데 이 오염수는 그때의 오염수와 지금의 오염수는 아니 더 다르지 오염됐어. 지금은 그래. 더 오염됐어. 더 오래 그렇잖아. 방치해놔서 더 썩었지 물이 사실. 그렇잖아. 더 오염됐지. 아니 뭐 안 그래요? 더 방사능이 맞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래 가둬 있었잖아요. 중국이 더 멋져요. 그렇게 예를 들면 잘 정리가 됐으면 물이면 그냥 강물에다 뿌려라. 중국은 이렇게 공식으로 안전하면 내부 아니 그러니까 바뀐 건 얘기하잖아. 없어요. 바뀐 건 없는데 왜 이분들이 말을 바꾸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아, 그게 궁금해요? 아 저는 궁금해요. 그게 태도를 바꾼 궁금해요? 거에 대해서. 아, 궁금하죠. 아, 대통령이 근데-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게 뭐 궁금해요. 그렇지 뻔한 이제 얘기인데. 윤석열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윤석열. 근데 아무튼 신익희 듣고 싶어요. 변호사님의 이 용기 있는 에이, 지적은 눈까지. 제가 박수 하나 보내야 돼요. 눈까지. 예. 아니 그래서 아니
룬석열. 룬 그- 바이든이 룬석열이라고 했잖아. 그 전 룬- 바이든이 말한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백악관 홈페이지 아직도 룬으로 올라가 있어요. 성을 영어로 바꾸니까 말씀. 이 사람들 그 오염수 시험단들은 어떻게 됐어요? 잘 마시고 왔답니까? 잘 마시고 아니 들어왔는데 지금도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니 저는 요 말씀만 드릴게요. 예.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서는 국민들 고막을 바꾸려 그랬고 그렇지. 그때 주업 빠졌을 때는 논리적 정합성을 바꾸려 그랬고 바닷물도 이거 바꿨어. 바닷물까지 바꾸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권. 천지 창조. 이건 아니죠. 천지 창조. 천지 창조. 아니 고막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저는 그때 바이든으로 들었거든요. 예. 그 새끼 거 들렸거든요. 저는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근데 고막도 바꾸더니 지금 바닷물까지 바꾸니까 성경에 지금. 모세도 바닷물을 가르기는 했지 바닷물 성분을 바꾸지 못했거든.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정광훈인데 정광훈이요? 보니까 분위기가 바이든도 할 수 없는 거라. 깨끗하다고 믿어 막 이런 거. 수준의 정광훈이. 믿어. 물 성분을 바꿔? 하나님하고 친구니까 정광훈. 아니 이건 아니죠. 근데 이거는 저는 아니 이거는 뭐 밤이니까 우리가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이거 이름 남기신 분들은 정말 예. 국민청문회 맞습니다. 해가지고 좀 따져 물어야 돼요. 아니 이건 진짜 정말 저는 궁금해요. 이게 더 이상 어떠한 주제를 두고 같이 판단을 하는 토론을 하고 싶지 사실관계를 놓고 그게 맞냐 아니냐 아니 이런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주장과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50명이 넘는 그 의원들의 불과 입장은 2년 전, 2년 그러니까 전. 2년 전에 그분들의 입장이 지금은 달라진 것인지 이런 것도 기사화해서 얼마든지 보도를 해줘야 되고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사실 더 심각하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선 너무 심각하고 그렇죠. 이제 수산물 수입 재개 논란까지 오는 상황 예. 아닙니까?